진짜네. 소연이 맞잖아. 어? 근데 왜 저기서 일해? 설마 여기서 웨이터로 일하나? 아니면 매니저인가?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소연의 모습을 지켜봤다. 야, 가서 인사해볼까? 민정이 먼저 제안했다. 맞아.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안녕하세요. 노년백서입니다. 오늘은 5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창회에서 느낀 초라함,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까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화려한 타이틀이나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없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품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박소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함 속에 숨겨진 진짜 빛나는 삶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소연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5년 전 산 검은색 원피스는 여전히 무난했지만 어딘가 시들해 보였다. 동창회라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웠나? 안 가면 안 되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터였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김민정은 명품 핸드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고 이지은은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했다.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민정이 달려와 안았다. 너 진짜 안 변했다. 부러워.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안 변했다는 말이 칭찬일까, 동정일까? 대화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 정말 기특하지? 민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와, 대단해. 우리 남편은 이번에 부장 승진했거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니까? 지은이 맞받아쳤다. 그래. 우리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 신혼여행 때 못 간 곳들 다 돌 예정이야.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소연은 와인잔을 돌리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소연아, 너는 요즘 뭐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선이 집중됐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소연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에서 요리해. 요리? 누군가 되물었다. 응, 요리하는 게 좋아서. 아, 그렇구나. 요리. 좋지. 남편분이 좋아하시겠어. 그러게 현모양처네. 지은이 덧붙였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근데 소연아, 넌 고생하니?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누군가 걱정하는 척 말했다. 소연이 학교 다닐 때도 우울해 보이더니 지금도 그러네. 다른 친구가 속삭였다. 재혼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벌어주나 보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겠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가 봐. 원래 소극적이었잖아.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업주부도 나쁘지 않지. 요즘 힘든 세상에. 동정 어린 시선들이 소연에게 향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듯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산 보람이 있네.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곧 대화는 다시 화려한 자랑담으로 이어졌지만 소연은 몇몇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불쌍한 소연이 그냥 집안일 하나 봐. 남편도 별 볼 일 없나 보네. 말하지 않아도 그 시선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곧 대화는 다시 화려한 자랑담으로 이어졌지만 소연은 몇몇의 동정 어린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온사인들이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빛의 궤적처럼 자신의 인생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소연은 부엌에 서서 토마토를 썰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리듬감 있는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이상했다. 분명 초라한 기분이어야 하는데 부엌의 선이 오히려 평온했다. 언젠가는 소연은 중얼거렸다. 정확히 무엇을 바라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택시가 한강을 지나갈 때 소연의 마음도 물살처럼 흘러갔다. 첫 결혼 시절이 떠올랐다. 32,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결혼한 그 남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견뎠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결국 도망치듯 이혼했다. 홀로 딸을 키우던 15년. 새벽 4시에 일어나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아이가 열이 나도 병원비가 아까워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줬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했다. 딸이 대학생이 되어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다 48배 만난 현재 남편 준호. 작은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는 지친 소연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소연 씨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매장에서 함께 해주실래요? 결혼 후 4년 소연과 준호는 함께 레스토랑을 키워나갔다. 처음엔 30석 규모의 작은 가게였지만 소연의 손길이 닿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통 한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메뉴 개발, 세심한 재료 관리, 완벽한 맛의 구현. 소연이 직접 만든 음식들은 입소문을 타며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1년 만에 예약 대기가 생겼고 2년 차에는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했다. 3년 차에는 강남의 5층 건물을 통째로 인수하며 청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이제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선정되고 정치인과 재벌가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준호만을 인정했다. 사장님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하며 그에게만 칭찬을 보냈다. 소연은 뒤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아니,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오늘 동창회에서 느낀 감정은 달랐다. 그냥 집에서 요리해라고 말하는 자신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을까?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으니 갑자기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준호가 물었다. 동창회 어땠어? 재밌었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준호가 소연의 어깨를 뒤에서 감쌌다. 고생했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겠다. 소연은 준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품이 위로가 되었다. 침실에서 준호는 소연의 손을 잡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오늘 힘들었지? 준호가 소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입술에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소연도 자연스럽게 응답하며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준호가 소연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누워 소연을 품에 안았다. 사랑해, 소연아. 나도 사랑해. 진심이었다. 준호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진짜였고 그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다. 그 미묘한 침묵과 동정 어린 시선들. 그냥 집에서 요리해라고 말했을 때의 어색함. 하지만 정말 그냥 요리하고 있는 걸까? 소연은 지난 4년을 되돌아봤다. 레스토랑의 매출이 3배로 늘었던 건 그녀가 개발한 파스타 소스 덕분이었다. 손님들이 이 맛은 어디서도 먹을 수 없다며 극찬했던 그 소스를.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준호 셰프의 비법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48까지 혼자 살아온 시간들도 떠올랐다. 딸 은지가 어렸을 때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달려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걸어간 날. 은지 학비를 위해 하루에 3곳에서 일했던 날들. 그때는 살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 이제는 다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누구일까? 소연은 베개를 뒤적이며 자세를 바꿨다. 준호의 아내, 은지의 엄마, 레스토랑의 숨은 셰프? 아니면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시계가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3시, 소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요리할 때만큼은 온전히 자신이었다. 며칠 후 금요일 오후 소연은 강남에 위치한 청아원의 넓은 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5층 규모의 프리미엄 한식 레스토랑은 3년 전 지금 자리로
확장 이전한 후 서울 최고급 한식당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 1층은 개방형 다이닝홀, 2층은 VIP룸, 3층은 전통다실, 4층은 프라이빗 파티룸, 5층은 스카이 라운지로 구성된 이곳은 평일에도 예약이 2주 전에 마감될 정도였다. 미슐랭 가이드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정치인들과 재벌가 사람들이 단골로 찾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각 층을 돌아보며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총 80여 명의 직원들이 그녀를 셰프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 직원 교육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직접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셰프님, 오늘 저녁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소연이 예약 명단을 훑어보던 중 눈에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김민정 일행 8명, VIP룸 예약. 그 아래로 이지은, 박미경 등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예약 언제 들어온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VIP룸을 특별히 요청하셨고 가격 상관없이 최고급 코스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소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들이 일부러?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와 똑같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직접 요리하겠어요. 매니저의 눈이 커졌다. 셰프님이 직접 요리에 나서는 건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올 때뿐이었다. 저녁 7시 소연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고 싶었다. 단순히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1층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온 것이다. 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청아원이구나.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민정이가 어떻게 잡았지? 돈 좀 써봐야지. VIP룸으로 잡았어. 소연은 주방 창문 너머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서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의 들뜬 목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주인이었다. 2층 VIP룸은 투명 유리로 된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화려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둘러싼 동창생들의 감탄사가 끝없이 이어졌다. 와, 이 집 진짜 대단하다. 예약 잡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민정이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말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나온 집이잖아. 사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지은이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은이 유리 너머 옆룸을 힐끗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저기 소연이 아니야? 친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유리 너머로 소연이 셰프복을 입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진짜네. 소연이 맞잖아. 근데 왜 저기서 일해? 설마 여기서 웨이터로 일하나? 아니면 매니저인가? 옷 보니까 뭔가 높은 사람 같은데.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소연의 모습을 지켜봤다. 소연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요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 가서 인사해볼까? 민정이 먼저 제안했다. 맞아.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창회에서 초라해 보였던 소연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소연이도 취업을 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룸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아. 민정이 밝게 불렀다. 소연이 돌아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정아, 지은아. 왜 여기서? 우리 VIP룸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너 보여서 나왔어.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 여기서 일해? 대단하네. 소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응. 매니저야? 아니면 뭐야? 누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준호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준호가 자연스럽게 소연의 곁으로 와서 물었다.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다. 여보라는 호칭이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아, 제 아내 동창분들이세요?
준호가 친구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준호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나와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준호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집중됐다. 사장이라니? 그럼 소연이가? 제 아내예요. 준호가 소연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소개했다. 이 레스토랑을 함께 만들어 온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민정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럼 소연이가 여기 사장님 부인이라고? 누군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부인이라기보다는 이곳의 총괄 셰프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모든 메뉴 개발과 맛의 완성도는 소연이 책임지고 있어요. 잠시 후 준호와 소연은 친구들의 VIP룸으로 함께 들어왔다. 소연이 직접 각 요리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이 전복 요리는 제주도에서 공수한 활전복을 우리만의 특제 양념으로. 와, 정말 맛있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음식을 맛봤다. 식사가 끝난 후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연아,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대단해. 동창회에서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지은이 물었다. 소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냥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정말 집에서 요리하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오늘 직접 와서 설명해줘서 정말 고마워.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다. 또 올게. 다음엔 미리 연락할게. 지은이 덧붙였다. 소연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친구들을 배웅했다. 동창회 때와 똑같은 소연이었지만 이제 친구들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저녁 9시 친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다.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소연아, 정말 몰랐어. 미안하고 대단해. 민정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동창회 때 우리가. 지은이 말끝을 흐렸다. 소연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 앞으로 자주 와. 언제든 환영해. 그녀는 더 설명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다. 친구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봤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더욱 부끄러워했다. 소연의 품격 있는 태도가 오히려 자신들의 편견을 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저녁 영업이 한창인 레스토랑을 뒤로하고 소연과 준호는 잠시 2층 테라스에 나와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오늘 수고했어, 여보. 준호가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었다. 괜찮아.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봐서 좋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돌아올 때 느꼈던 초라함과 공허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동창회에서 그냥 집에서 요리해라고 말했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었다. 남들처럼 화려한 타이틀도 자랑할 만한 직업도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15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그 시절도 지금 80명의 직원들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지금도 본질은 같았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여보, 준호가 조용히 불렀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친구들 대하는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반했다. 소연이 웃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야, 누군가 날 무시했다면 나라면 못 견뎠을 거야.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우리 은지가 알면 되는 거야.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소연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거울을 봤다. 동창회 때 봤던 그 거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 다만 그 빛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엌에 들어가 물 한 잔을 마시며 소연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내일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 것이다. 그냥 집에서 요리하듯이.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그냥이 결코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소통 부탁드립니다.